자, 별의 물리량 여기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별의 색과 표면 온도가 나와 있지? 네. 제목이 중에 별의 색과 표면 온도. 그러면 별의 색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야? 온도. 그래, 온도. 별의 온도 때문에 별의 색이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 별의 복사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네. 몰라도 된다. 그냥 알아만 둬. 그냥 이렇게. 자, 별의 복사는 흑체 복사라고 해서 네. 자, 흑체 복사라고 하는 거는 흡수한 총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체를 우리는 흑체라고 불러요. 네. 요런 걸 흑체라고 하는데 별은 흑체 복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자, 아빠, 나 플랑크 가회. 곡선이라는 거는 책에는 안 나오는데 네. 자, 플랑크 곡선은 뭐냐면은 자, 에너지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파장에 대한 그래프. 자, 에너지 세기와 파장, 온도에 관한 그래프를 우리가 플랑크 곡선이라고 불러요. 네. 자, 이런 걸 플랑크 곡선이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플랑크 곡선으로 해석하는 빈의 변위의 법칙이 있어. 자, 요거는 중요한 법칙이니까 무조건 식을 외우고 있자. 네. 자, 빈의 변위의 법칙. 자,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빈의 변위의 법칙이에요. 자,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람다 맥스는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이란 얘기야. 람다는 파장이고 네. T분의 A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A는 상수 의미 없죠? 네. T는 표면 온도예요. 자, 요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빈의 변위의 법칙이야. 그래프 하나를 살펴보자. 자, 요게 파장 람다 값으로 나오고 요게 에너지 세기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랬을 네. 때 요렇게 하나가 나오고 A 그 다음에 요렇게 B가 나왔다고 보자. 요게 B야. 그럴 때 요 에너지가 최대값이 나오는 점 있지? 네. 요거를 람다 맥스 A라고 해보자. A. 그리고 여기는 람다 맥스 B라고 할 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온도는 누가 더 높아야 돼? A. 그렇지. 온도는 A가 B보다 더 높다야.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A와 B의 온도가, 자, 6000K와 300K라고 할 때, 네. 자, 람다 맥스의 B. 1대2. 다시 1대2가 아니에요? 6000K하고 300인데? 어머. 아, 저 6천이에요. 1대20. 그렇지. 1대 2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금방 잘 알고 있네. 자, 이게 플랑크 곡선으로부터 빈의 변위의 법칙이고 꼭 외워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표면 온도와 색이 나와. 이것도 제목을 봐봐. 자, 별의 표면 온도와 색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표면 온도에 따라 별의 색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무슨 색? 푸른색.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 맞아요. 낮을수록 붉은색. 붉은색을 띈다. 맞아.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냐면 색지수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별의 표면 온도와 색지수야. 별의 색지수와 표면 온도. 그러면 별의 색지수와 표면 온도에서 색지수의 뜻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죠? 네. 자,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값이에요. 자, 여기서 등급이라는 말이 나왔지? 네.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수록 어때요? 맞아요. 작다 또는 낮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자, 그랬을 때 사진 등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진으로 찍어본 밝기예요. 네. 자, 찍어본 밝기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사진으로 별을 보고 사진으로 딱 찍었을 때 우리가 사진으로 찍힌 별의 밝기를 사진 등급이라 하는데 이 사진 등급은 푸른색에 민감해요. 자, 푸른색에 민감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푸른 별일수록 밝게 보인다 이런 얘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푸른 별일수록 사진으로 찍었을 때 밝게 보인다. 음. 이게 사진 등급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시 등급. 안재가 눈안재예요. 눈으로 본 밝기지. 네. 자, 눈으로 본 밝기인데 얘는 우리 눈은 있지. 노란색에 아주 민감해. 굉장히 노란색에 민감하고 노란 별일수록 밝게 보이겠지. 네. 태양이 무슨 색별이야? 주황색. 아니야, 노란색 별이야. 노란색. 태양이 노란색 별이기 때문에 태양이 하늘에 뜨면 태양 말고는 주변에 별들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지?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노란색 별일수록 민감하다. 별일수록 밝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색지수에서 자,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값이 색지수라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봐봐. 색지수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봐봐. 사진 등급으로 보면은 밝은데 자 이렇게 된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냐? 마이너스 요게 이제 불.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지 뒤에. 네. 그거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음. 자 그러니까 봐봐. 사진 등급이 밝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밝고 맞지? 네. 그리고 안시 등급으로는 어둡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네. 그래 이런 것은 그러면은 자 고온의 별이죠. 네. 푸른색 별이야. 근데 자 색지수 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사진 등급으로는 플러스야. 플러스니까 어둡다는 뜻이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안시 등급으로는 밝아. 마이너스야. 그러면 전체가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저온의 별, 붉은색 별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자, 별의 등급, 밝기를 측정할 때 생각을 해봐. 사진으로 찍어서 현상에서 사진으로 본 밝기하고 육안으로 본 밝기하고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고 귀찮죠? 사진 찍고 하는 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U, B, V 필터를 이용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을 한 거야. 그러면 네. UBV 필터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U 필터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을 통과시키는 필터야. 자, 이렇게 생각해 봐. 자, 우리가 여기에 어떤 칸막이가 있는데, 자, 이 칸막이가 여기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해. 네. 통과시키는 양이 없어. 그러면 어둡게 보이지? 네. 그래. 근데 여기에서 이 필터가 자외선만 통과시킨다고 보자. 여기에 자외선만 통과. 근데 자외선은 우리 육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자외선을 측정하는 장치로 보면은 자외선이 통과되니까 보이겠지. 밝게 보이겠지. 네. 그러면 자외선이 많이 통과할수록 밝게 보이니? 네. 맞는 말이지. 그래. 그래서 U 필터는 자외선을 통과시키고 자외선을 많이 방출하는 별일수록 밝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건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두 번째 B 필터를 봐봐. B 필터는 푸른색을 통과시켜요. 그러면은 자, 푸른색을 통과시키는 필터고 나머지는 통과를 안 시켜. 그러면 푸른 별일수록 푸른색이 많이 나오지. 네. 그러면 푸른 별일수록 더 밝게 보이니? 네. 맞아요. 푸른색 별이 더 밝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V 필터가 있는데 자, 얘는 노란색을 통과시켜요. 자, 노란색을 통과시키니까 노란 별일수록 더 밝겠지? 네. 맞아요. 밝다라는 말은 등급은 낮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아까도. 네. 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개발했냐면은 자, B 필터 값으로 본 밝기에서 V 필터로 본 밝기를 조사를 하는 거야. 네. 그랬을 때 얘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네. 그러면 얘도 고온의 별이에요. 그리고 푸른색 별. 그 다음에 플러스 값이 나오면 저온의 별, 붉은색 별이야.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쪽이 이제 람다 값이고 이게 에너지 색인데 자, 이렇게 에너지 값을 그렸는데 이게 B 필터고 요게 V 필터를 의미하는 에너지야. 그랬을 때 자,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건 T1이에요. 네. 자, T1에서 봐봐. B 필터와 V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는 이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쳐놓은 게 지금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지. 네. 그 다음에 사선을 긋은 게 V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야. 어떤 에너지가 더 커?
둘 중에 어떤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더 커? B. B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더 크잖아. 네.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B 필터로 보면 밝게 보이는데 V 필터로 보면 어둡게 보인다 이런 뜻이야. 네. 됐어?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그 네. 다음에 이번에는 요 값을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자, 요게 T2 값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이렇게 그린 게 B 필터를 통과하는 거고, 자, 이렇게 그리는 게 V 필터를 통과하는 값이죠. 네. 그러면 T2에서는 어떤 필터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더 커? V 필터. 그러면 얘는 V 필터를 보면 밝게 보이는데, B 필터로 보면 어둡게 보인다는 뜻이 돼. 네. 그래서, 자, 온도를 보면, 자, 여기서도 T1이 T2보다 온도가 높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니? 네. 그리고, 자, 거기에 해석하는 그림들이 조금 나와 있죠? 음. 네. 47페이지 맨 밑에, 네. 그거 쭉 살펴보면 돼. 됐니? 네. 자, 이게 바로 이 별의 물리량 중에 표면 온도와 색을 결정하는, 자,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분광형을 배울 거야. 자,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 자, 역시 분광형과 표면 온도도 역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네. 자,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에서 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그냥 종류만 배우자. 자, 스펙트럼 종류에는 자,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세 번째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네. 자, 이 종류는 그냥 읽어봐.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별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해. 별의 스펙트럼은 자, 무슨 스펙트럼이 나올까? 흡수. 네.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자, 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지를 배우면은 이런 거야. 자, 고온의 별빛이 저온의 대기를 통과 시 일부의 빛이 대기에 흡수가 돼요. 자, 대기에 흡수되기 때문에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뭐다? 흡수 스펙트.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 자, 예서야, 네. 흡수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빨주노초 파란부 이렇게 쭉 밝은 색 중에 중간중간에 검은색이 나오지 이렇게. 네. 검은색으로 띠가 나오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네. 알겠지? 네. 근데 별의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지. 네. 그런데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모두 달라요. 모두 다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야. 자, 별의 대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별의 온도에 따라 별의 온도에 따라서 있지. 자,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이온화 정도가 달라져요. 음, 이온화하는 정도가 다르고 네. 이온화 정도에 따라 일정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알겠니? 네. 그러니까 별마다 모든 별은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오는데 흡수 스펙트럼이 이처럼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이온화하는 정도가 다르고 이 이온화 정도에 따라 흡수되는 에너지 양이 달라진다는 뜻이야. 음, 알겠지? 네. 그래서 세 번째 별의 분광형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자 O, B, A, F, G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으로 구분을 해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O형과 M형을 제외하고 0등급에서 9등급으로 또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A 0부터 해서 A 9까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이거를 별의 분광형이라고 불러. 됐니? 네. 자, 별의 분광형은 거기 그림 하나 봐봐. 이 그림 그냥 그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잘 봐. 자, 거기에 요게 보면은 분광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분광형에 O, B, A, F, G, K, M. 자, 그리고 자, Y축은 흡수선의 색이죠. 네. 자, 그랬을 때 O형 봐봐. O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건 뭐니? H, 이렇게 나타나는 거. H2. 어? H2. 아니, H2가 뭘 아니. 아니라 헬륨2 아니야? 네. 죄송해요. 헬륨2야, 헬륨2. 이게 제일 크게 나타나죠? 네. 자, 그 다음에 B0에서는 헬륨1이지? 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여기에서는 헬륨 1. A형 정도는 알아둬야 돼. A. A에서는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게 뭐니? H, 1. H1이죠? 네. 그래.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 A형에서는 H1에 대해서 흡수선이 가장 크게 나타나.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오냐면 자, K형 봐봐. K형에서는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게 뭐야? CA2. 칼슘 2죠. 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자, 1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의 흡수선이에요. 근데 2라고 하는 거는 이온의 흡수선이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수소 원에 대한 흡수선이 가장 큰 A형에서는 수소 원자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야. 음, 자, 그랬을 때, 자, 그 다음에 별에 이것도 알아도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원자가 아니라 분자예요. 원자나 이온이 아니라 분자의 흡수선이 다양하게 나타나. 음, 자, 분자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O2, 뭐 H2 이런 게 분자죠? 네. 우리 화학에서 배웠어. 분자가 뭔지.
네. 네, 분자의 없어선이 다양하게 나타나면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다. 이렇게 알아요. 자, 이게 바로 이 분광형으로 표면 온도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우자. 알겠니? 네. 표면 온도와 색을 선생님처럼 어떻게 외우냐면, 자, 외우자. 자, 잘 봐. 푸른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붉은색 네 가지가 기준이거든. 네. 그 가운데는 푸른색과 흰색, 청백색, 그 다음에 노란색이 황색이잖아. 네. 그래서 여기는 황백색. 그 다음에 노란색과 붉은색, 붉을추, 주황색. 자, 이렇게 해서 온도 외울 거야. 자, 봐봐, 온도. 5만. 선생님처럼 그냥 이렇게 외워. 5만, 2만 5천. 그 다음에 1만, 7천, 6천, 5천, 3,500. 자, 선생님도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 온도가. 그리고 봐봐. 스펙트럼형은 분광형 O, B, A, F, G, K, M형 이렇게 돼요. 그리고 태양은 여기에 속해. 태양은 노란색의 표면 온도 6000 그리고 분광형은 G형이에요. 네. 됐냐?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건 뭘 배웠냐면 별의 물리량 중에 표면 온도와 색과 색지수, 그 다음에 UV, V 필터를 이용한 표면 온도 따지는 거, 분광형, 여기까지 배운 거야. 어려운 네. 거 없지?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 자, 그 다음 옆쪽 봐봐. 별의 광도와 크기야. 별의 광도와 크기. 물리량 중에 이제 광도, 별의 실제 밝기와 별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거거든? 근데 예서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광도를 배우기 전에 별의 등급에 관한 두 가지를 실제로 배워볼 거야. 그게 자 거기에 기본 지식을 확인하자 이렇게 나와 있니? 네. 기본 지식을 먼저 확인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 거리와 밝기의 관계가 나오지? 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거리와 밝기의 관계. 자, 우리가 이런 모델을 하나 설정해 볼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그려볼 거야. 어떤 한 점에서 빛이 나와. 알겠니? 네. 한 점에서 이렇게 빛이 퍼져 나오는데, 자, 1m 되는 거리에 요런 면을 하나 세웠다고 봐봐. 자, 요런 면을 세웠으면은 이 면 전체에 저 한 점에서 나온 빛이 다 비추지. 네. 근데 2m의 거리가 2배가 되는 곳에 면을 세우면은 면적은 몇 배가 되냐? 어? 4배? 그래, 면적은 당연히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가 되지. 그럼 봐봐. 요렇게 4배가 될 때, 자, 요 한 면적에 비추는 거는 저 앞에 면에 비추는 거에 몇 분의 1배야? 저 한 점에서 나온 빛이 네. 같은 면적에 비추는 에너지는 몇 대 몇이냐고. 1대4? 아니지. 같은 면적에 비추는 에너지. 두 번째 거에는 4분의 1로 나눠졌잖아. 네. 그러니까 1대 4분의 1 아니야? 네. 그리고 거리가 3배가 되면 면적은 9배가 되니까 1대 9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별거 아니에요. 자, 거리가
2배, 3배, n배 멀어지면 같은 면적의 밝기는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n의 제곱분의 1로 어두워진다지? 네. 그래,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즉 무슨 얘기냐?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네. 이게 우선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꼭 알고 있어야 돼. 거리가 10배가 되면 밝기는 몇 배가 돼요? 1분의 1배.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100배 어두워진다. 거리가 10배 가까워지면은 100배 밝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2022년도 재작년 문제, 수능 문제 20번 문제, 어려운 문제로 나온 적 있어. 이걸 푸는 문제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이제. 별의 절대 등급이 있죠? 네. 자,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별의 실제 밝기예요. 또 봐봐, 별의 실제 밝기라는 거는 거리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별까지의 거리와 관계가 없어. 그냥 별이 멀면 어둡게 보일 뿐이지 그게 진짜 어두운 별은 아니란 뜻이지. 네. 그러니까 별의 실제 밝기는 거리와 관계없이 정해져 있는 밝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쉽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 같은 거리에 놓고 별의 밝기를 비교하면 실제 밝기가 계산되지. 네. 그래서 별의 절대 등급은 이렇게 따진 거예요. 모든 별을 10파색 위치에 놓고 비교한 밝기가 되는 거야. 음. 이게 실제 별의 밝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어. 자, 겉보기 등급은 육안으로 본 밝기니? 네. 맞아요. 육안으로 본 밝기. 그래서 얘는 있지.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인다야. 어둡게 보인다. 그냥 음. 어두운 별이다가 아니고 어둡게 보인다. 맞죠? 네. 근데 겉보기 등급은 옛날 이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6등급이 자 1등급이 6등급보다 몇 배 밝다라고 얘기했어? 100배. 네, 100배 밝다고 했어. 자, 100배 밝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1등급 이거 숫자도 외워두는 게 좋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자, 각각의 등급 차이를 x배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런 뜻이니? x의 5제곱이 100배 이런 뜻이지. 네. 그래서 x를 계산해내면은 약 2.5배가 나오거든. 네. 자, 이 등급차를 여기 봐봐. 이거를 하나 알아두는 게 되게 편해. 등급차하고 밝기차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1등급 차는 2.5의 1승이니 네. 2.5배. 2등급 차면은 2.5의 제곱이야? 네. 6.25배죠? 네. 3등급 차는 2.5의 세제곱 16배. 자, 16배 2.5 곱하면 몇 배가 되냐?
40배. 네. 40에 2.5 곱해봐. 100. 맞아요. 그래서 100이 나오는 거야. 음, 2.5의 5승은 100배. 그러면, 야, 예서야, 네. 10등급 차이는 몇 배 밝기 차야? 10,000배. 그렇지, 10,000배. 8등급 차이면 음, 저거, 16, 아니, 1600? 1600배. 16에다가 100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5등급까지의 밝기를 딱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네. 자, 그런데 있지. 거리 지수와, 자, 등급차와 거리 지수를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세 번째. 거리 지수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배워보는데, 자,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을 거리 지수라고 불러요. 네. 자, 거리 지수란 말 그 자체는 거리를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 음, 그럴 때 스몰 m이 뭐냐면 겉보기 등급. 그리고 이게 라지 m이 절대 등급이야.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예를 한번 해보자. 자, 실제로 밝기가 요거를 예를 들 거야. 같은 A, B, C 세 별에서 자, 여기가 지구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18색 위치야. 근데 어떤 별이 A, B, C에 이렇게 있어. 네. 자, 그랬을 때 잘 봐. 선생님이 묻는 말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누구? A. A. 왜? 제일 가깝게 있으니까. 맞죠? 가까우니까 육안으로 볼 때 제일 밝게 보이지? 네. 그러면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 중에 뭘 얘기한 거야? 겉보기 등급.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밝게 보인다 그랬으니까 숫자는 높아 낮아? 낮아요. 낮아요. 그래,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근데 얘를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은 멀게 갖다 놔야지. 네. 그러면 절대 등급은 어두워지지. 음, 네. 에? 멀어졌으니까. 절대 등급이요? 절대 등급은 높아질 거 아니야. 네, 멀어졌으니까. 멀어졌으니까. 그치? 네. 그러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을 계산할 거 중에 자, 여기에서는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은 숫자가 낮지? 네. 등급은 숫자가 낮고 절대 등급이 커진다 그랬지? 네. 그러면 얘는 18색 안쪽 별이지?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B별은 봐봐. 육안으로 보면 밝기가 바로 절대 등급이지? 네.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하고 같죠? 네. 그러면 얘는 18색 별이야. 그치? 네. 근데 봐봐, 이제. C는 가장 머니까 육안으로 볼 때 제일 어둡게 보이겠지? 네. 그러면 겉보기 등급 숫자는 커지지? 네. 자, 겉보기 등급은 숫자가 커. 근데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가깝게 가져와야지. 네. 그래서 절대 등급 숫자가 작아지죠. 네. 그러면 얘는 18세 바깥별이지. 음, 네. 그러면 이제 잘 봐봐.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값이 0이면은 얘는 18색 별이지? 네. 근데 이게 0보다 크면은 뭐가 큰 거야, 둘 중에? 라지 m이 큰 거야? 스몰 m이 큰 거야? 오렘. 스몰 m이 크면 18색보다 어때? 바깥별.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먼 별 아니야? 응. 그래, 0보다 크면은 먼 별이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안쪽. 보다 가까운 별이죠?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자, 문제 예를 몇 가지 들어줄 거야. 예서가 이 예를 풀 수 있는지 모르겠네. 자, 잘 봐. 네. 거리 40파섹에서 5등급으로 보이는 별의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이야? 음, 몇 등급?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면 어떡해. 지금 이거를 계산하는 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장이 바로 이해가 돼. 왜? 이렇게 하면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이 구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음, 잘 봐.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 지구가 있어. 여기는 10파색 위치고 여기에 어떤 별이 40파색에 있어. 그치? 네. 여기에서 몇 등급으로 보여? 5등급. 5등급. 그럼 얘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몇 파색으로 가깝게 놔야 돼? 30. 아씨. 10파색 위치로. 그러니까 10판의 위치로 가야 되죠. 10파색 위치로 오면은 거리는 몇 배가 가까워져? 4분의 1배. 4분의 1배로 가까워지지? 네. 그러면 밝기는 몇 배 밝아져? 16배? 그렇지. 자, 거리가 4분의 1배 가까워진다지? 네. 그러면 밝기는 4분의 1에 제곱분의 1로 비례하잖아. 제곱분의 1. 네. 그러니까 16배 밝아지죠? 네. 그러면 16배는 몇 등급 차? 3등급. 2.5에 3등급, 즉 3등급 밝아진다. 맞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등급으로 보여? 2등급. 그래,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별의 진짜 절대 등급이구나. 음, 이해돼 안 돼? 네요.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볼까? 네. 자, 거리 4파섹에서 3등급인 별의 절대 등급은 이거 구해봐. 네. 음, 2등급. 5등급. 맞았어요. 그래, 그렇게 금방 이해하잖아. 예서가 보니까 이해도 빠르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동안 공부 더럽게 안 했나 봐. 그치? 네. 해야지. 자, 이거 봐. 여기가 지구인데 여기가 10파색이고 여기에 네. 4파색이 있죠? 네. 여기서 3등급인데 이놈을 절대 등급으로 치려면 일로 가져다 놔야지. 네. 2.5배 멀어지죠? 네. 그래. 4파색하고 10파색이니까 2.5배 멀어져. 그러면 2.5의 제곱배 밝아지죠? 네.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2등, 밝아진다가 아니라 어두워진다지. 그치? 네. 2등급 어두워지죠? 네. 자, 2등급 어두워지니까 앞에서는 3등급, 여기서는 5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네. 우리 이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한다. 그치? 네. 자, 잘 봐. 별의 절대 등급은 뭐와 뭐를 알면은 구해지지? 거리와 겉보기 등급을 알면 구해지지.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자, 기본 지식은 다 해결됐어. 자, 넘겨봐. 네. 넘기면 뭐가 나와 이제? 강도. 별의 광도, 이제 실제로 별의 광도라는 것부터 개념이 나오죠? 네. 자, 별의 광도부터 배워보자. 잘 봐. 별의 광도는 단위 시간 동안 또는 단위 시간당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예요. 자, 이게 광도야. 단위 시간 동안에 별 표면에서 전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 네. 이해됐어? 네. 자, 이걸 광도로 하는데, 광도는, 자, 별의 실제 밝기야. 자, 광도는 방출하는 에너지니까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해요. 네. 자, 거리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거리와 관계 없어요. 자, 그런데 별의 광도는 등급으로 나타내요. 네. 자,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 이런 거지? 네. 그리고, 자, 세 번째, 등급에는 절대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 있다, 이런 거죠? 네. 우리 배웠단 말이야, 이렇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게 별의 광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두 번째,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있다. 별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있지? 네. 자, 아까 별의 절대 뭐야? 별자하고 절자하고 바뀌었어. 자, 별의 절대 등급. 자, 예서야, 별의 네. 절대 등급은 뭐와 뭐를 알면 구할 수 있다고? 거리랑 겉보기 등급. 그렇지. 별까지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 알면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 네. 그러면 우리가 별의 절대 등급을 왜 구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음. 그러면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한 이유가 뭐냐? 이걸 배우는 거야. 이게 세 번째. 별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절대 등급의 관계를 알면 돼. 자, 첫 번째 뭐냐면 태양의 광도는 이미 구해져 있어요. 밝혀져 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이미 밝혀져 있단 말이야. 절대 등급이 얼마냐면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2 등급이에요. 음. 그러면 봐봐. 태양의 절대 등급은 이미 밝혀져 있고 절대 등급이란 태양에서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총 얼마인지도 다 밝혀져 있단 말이야. 네. 그래. 그렇다면 두 번째. 자, 별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 그 별의 광도가 계산이 되죠? 네.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별의 광도를 알 수 있다는 말은 이지 그 별의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니? 우리가 어떤 별이 거리하고 겉보기 등급을 알면 절대 등급을 구하고 이 절대 등급을 태양과 비교해서
태양하고 몇 배 밝은지 몇 배 어두운지 계산해서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된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인 별은, 자, 태양과 5등급 차이니? 네. 5등급 차. 그러면은 강도는 태양보다 몇 배 크다는 얘기야. 100배. 맞아요. 태양보다 100배 크다. 그러니까 태양보다 에너지를 100배 더 많이 방출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네. 됐어? 네. 그래, 이게 바로 별의 광도를 구해서 태양과 비교해서 그 별의 이 절대 등급으로부터 그 별의 광도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별의 광도를 알면은 또 뭐를 알 수 있느냐? 이걸 배워. 그게 바로 네 번째, 별의 반지름을 계산할 거예요. 자, 별의 반지름을 계산할 건데, 자, 첫 네. 번째, 여기에 나오는 무슨 법칙이 있냐면,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이 있어. 자, 이것도 중요한 법칙이니까 하나 외워야 되는 법칙이죠.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잘 봐야 돼. 잘 봐. 자, 단위 시간. 여기에선 단위 면적이 들어가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이, 자,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 이게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봐봐. 두 번째. 자, 요 법칙으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는지 봐봐. 자, 첫 번째. 별은 구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음. 별은 동그래. 공 모양이야, 구 모양이야. 그러면 잘 봐. 두 번째.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은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의미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곱하기 별의 표면적을 하면 네. 총 에너지니? 네. 그러면 이 총 에너지가 광도지요. 네. 자, 그럼 봐봐. 자, 세 번째. 광도 L은, 자,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라 그랬지? 네. 여기에다가 9의 표면적이 얼마죠? 4파이 R제곱. 4파이 R제곱. 이게 광도가 되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반지름을 구하는 식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별의 반지름은 결국은, 자, 여기에서 반지름 R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되죠? 시그마 T 4제곱에 4파이분의 L 이렇게 되니? 네.
그러면은 R은 뺄 거 다 빼버려. 자, 거기에서 상수가 돼 있는 건 다 빼버리고, 네. 자, T의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니?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그러면 거기 얘가 나와 있는데, 자, 절대 등급 마이너스 0.2등급이고, 네. 자, 거기에, 어, 표면 온도가 12,000K, 표면 온도가 12,000K인 별의 반지름 광도는 태양과 비교했을 때 얼마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지? 네. 자, 그럼 잘 봐봐. 광도는 5등급 차지요? 네. 그러니까 100배 밝다지요? 네. 그러면 잘 봐. 100배 밝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몇 배 높아? 태양은 6000K야. 2배. 2배 높죠? 응. 그러면 광도에 관한 식에 넣을 거야. 광도 L은 시그마 T의 4승의 제곱에 비례하고 아래 4승에 비례하고 아래 제곱에 비례하지. 네. 그러면 이게 100배가 되려면 표면 온도는 2의 4제곱, 아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2의 4제곱은 16배니? 네. 그러면 16은 2.5의 아까 세제곱이었니? 네. 거봐, 아까 그래서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알아두면 편하다 그랬지. 네. 그러면 결국 5등급 차이가 나와야지 이게 100배가 되니까. 네. 그러면 R은 몇 배야? 음, 이- 2.5배잖아. 네. 그래서 이 별은 태양보다 2.5배 큰 별이다. 이런 뜻.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반지름을 알 수 있는 법칙이 되는 거야. 네. 별거 아니지? 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네. 이해 다 됐다는 뜻이지? 네. 대단한 걸? 이해 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HR도상의 별의 분류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것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음, 자, 별의 분류를 배울 건데, 네. 첫 번째, HR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 가로축으로 올 수 있는 물리량이 있어요. 네. 가로축에는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분광형도 있지. 네. 그 다음에 색지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가로축에 쓸 수 있고, 세로축으로는 별의 광도. 자, 광도를 나타내는 것은 별의 절대 등급이 있죠. 네. 이런 것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HR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HR도상의 특징. 자,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면은, 자, 가로축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자, 가로축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온도 높아지죠. 네. 온도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색지수는 얼마가 돼? 온도 높으면 색지수는 마이너스가 되지. 네. 그리고 광도는 커지죠. 네.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작아져. 맞아요. 등급 감소하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푸른색 별이겠죠. 네. 이게 HR도상의 가로축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이야. 그 다음에 세로축의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위로 갈수록 세로축에서 위로 갈수록이야. 그러면 광도는 커져요. 네, 광도 크고 광도 크다는 얘기는 절대 등급 숫자는 낮다는 얘기죠? 네, 절대 등급은 낮아요. 이게 세로축의 위로 갈수록이야. 세 번째,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자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는 하강하죠. 네, 근데 위로 갈수록 자 광도는 커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크다, 밝기가 밝다, 크기가 반지름이 증가해요. 그러면 반지름이 증가한다, 밀도는 감소하겠지. 네, 이런 특징이 나타나. 음, 알겠지? 네, 그래서 HR도상에 이렇게 갈수록 반지름 증가, 그 다음에 밀도 감소, 그 다음에 광도는 증가죠? 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HR도상의 위치. 자, 분광형하고 여기가 절대 등급이라고 할 때 위쪽은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긴 띠모양 이게 뭐야? 주계열, 주계열성.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에 존재하는 게 뭐야? 거성, 그 위에 존재하는 게. 초거성, 그 다음에 요 왼쪽 아래가 백색외성, 요렇게 HR도상의 별의 분류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HR도상의 별의 분류는 네 가지로 분류해요.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여기에서 주계열성부터 볼까요? 자, 주계열성은 별의 90%가 속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서야, 별의 네, 90%가 주계열성에 속한다는 얘기는 가장 많다는 얘기니? 네, 그러면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 네, 머문다 이렇게 해도 되니? 네, 그렇지. 별의 일생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시기가 주계열성에서의 위치에서 존재할 때야. 그리고 이 주계열성에서는 자 왼쪽 위로 갈수록 이거는 안 써 있을 수도 있어. 왼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 질량, 광도가 증가해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왼쪽 위일수록 위에 별일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요. 음, 알겠니? 네, 그러면은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이런 얘기지. 네, 그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그리고 주계열성은 무조건 중심핵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 때니? 수소용융합, 맞아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음, 무조건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성. 거성은 HR도상의 자 주계열 오른쪽 위에 존재하죠. 네, 자, 걔네는 온도는 낮으나 반지름이 커지죠. 네, 광도가 커요. 그런데 얘네는 밀도는 주계열성보다 작다지. 네,
작다. 이게 거성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 초거성. 자, HR도상의 거성 위쪽이죠. 네. 자, 거성 위에 존재.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 거성보다 더 크죠. 네. 그래서 광도가 매우 크죠. 네. 밀도는 누구보다 작다? 거성보다. 밀도는 거성보다 작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백색 외성이에요. 자, 백색 외성은 HR도상의 왼쪽 아래죠. 네. 자, 왼쪽 아래를 보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는 매우 높지. 네. 그런데 온도는 높지만 크기가 매우 작아요. 음. 그래서 광도가 매우 작다. 맞지? 네. 그리고 밀도는 주계열성보다 더 커요. 음. 가장 크다는 얘기야. 그 HR도상의 분류에서는. 이게 HR도상의 별의 분류야.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또 하나의 별의 분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MK 광도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 이것도 외우자. 자, MK 광도법이야. 광도법. 그러면 별의 밝기에 따라 분류했다라는 뜻이 되겠지. 네. 자, 1등급부터 해서 7등급까지가 분류가 되는데 잘 봐. 1A 등급이 있고 1B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렇게 나눈 게 MK 광도법에 따른 분류야. 네. 자, 자, 여기서 봐봐. 얘는 누구냐면 밝은 초거성. 초거성인데 밝은 초거성. 1B는 덜 밝은 초거성. 알겠니? 네. 그 다음에 2등급은 밝은 거성. 그 다음에 이게 거성. 이게 준거성. 이게 주계열성. 그리고 이게 준외성. 요게 백색외성이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주계열성 태양은 여기에 속하죠? 네. 태양은 주계열성이니까. 그러면 태양은 스펙트럼으로 G형이고 그 다음에 MK 광도법에는 O형이네요. 네. 5등급이란 얘기야, 5등급. 자, 그랬을 때,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떠냐면, 왼쪽으로 갈수록 얘는 있지, 광도와 반지름이 증가해요. 음. 밝은 초거성이니까 당연히 크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광도와 반지름이 간소하겠지? 네. 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HR도상의 별의 분류와 그 다음 MK 강도법에 따른 별의 분류예요. 음.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자. 그 다음 장 보세요. 별의 진화를 배울 거야. 네. 오늘은 별의 진화 중에 별의 탄생까지만 할 거예요. 주계열성까지. 네. 그리고 오늘 배운 거 또 외워야 돼.
네. 많이 잘 외워놔야 돼. 자, 별의 탄생. 자, 별의 탄생에서 첫 번째 별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나왔죠? 네. 첫 번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자,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이거를 우리는 별이라고 불러. 근데 별이 생성되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 돼. 자, 별이 생성되는 곳은 있지. 네. 기체가 많이 있는 곳일까? 기체가 없는 곳일까? 많이 있는 곳. 그래, 그게 기체의 밀도가 크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곳이에요. 음, 온도가 높으면, 너 봐봐. 온도가 높으면 물질들이 다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흩어져 버리지. 네. 모여 있지를 않아. 그래서 모여 있으려면 온도가 낮아야 돼. 암흑성은 같은 것이 여기에 딱 맞는 것이야. 암흑성은 음, 물질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 자, 그리고 세 번째,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이 있어요. 네. 자, 태양 질량의 0.08배 이상이야. 0.08배 이상. 자, 태양 질량의 0.08배 이상이 돼야 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별의 탄생 과정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성운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 자, 성운이 모여있던 것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 그랬을 때, 자, 중력 수축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무조건 온도는 상승해요. 네. 그리고 반지름이 감소하지? 네. 그러면 밀도는 증가하겠지? 네. 이게 바로 중력 수축이야. 자, 그런 다음에 원시별이 만들어지거든? 네. 원시별 생성인데, 역시 원시별 생성도 성운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네. 자, 중심 온도가 상승하여 원시별이 형성돼요. 자, 그러면 원시별이 형성된 다음에, 자, 원시별이 또 중력 수축을 하겠지, 또. 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주계열성 단계라고 불러. 자, 전이야, 전. 네. 뭐뭐 전이야. 그러니까 주계열성 별의 전이란 얘기야. 음, 알겠니? 네. 자,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에너지가 대기로 전달이 돼요. 자, 에너지가 대기로 전달돼서 이제 표면 온도가 몇 도가 되냐면, 온도가 1000K가 되잖아? 그러면 이때 가시광선을 방출을 해. 음, 자, 그러면 봐봐. 가시광선이 이제 방출되면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지. 네. 그러면 쟤 별 아니야? 라고 부를 수 있잖아. 네. 그게 전주계열성이 돼. 됐니? 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별이 되는 거야. 이 별이 주계열성이지. 별이 생성이 되는 것은 이제 봐봐.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얼마 이상?
천만, 만이 아니고 천만. 천만. 1000만 K 이상이 되면 이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음,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이 된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의 진화는, 자, 여기 봐봐. 이렇게 이게 주계열성인데 여기에 있는 거는 질량이 큰 원시별이죠. 응, 얘네들은 주계열성으로 진화할 때 수평하게 진해. 자, 수평하게 진화를 하는데 시간이 짧아요. 짧게 걸려.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질량이 작은 원시별이야. 네,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이렇게 수직으로 진화해요. 음, 수직으로 진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데 훨씬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지. 네, 여기서 이것만 알아두면 돼. 음, 알겠니? 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평하게 주계열성으로 진화하고 시간은 짧게 걸리고 빨리 진화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네,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수직하게 진화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서는, 자, 주계열성에서 이렇게 돼야 돼. 자, 질량, 반지름, 광도 관계가 나오거든?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꼭이야. 꼭. 자, 그래프로 그냥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자, 어떻게 나와 있어? 질량, 광도 관계. 여기가 질량이고 여기가 광도 이렇게 나왔는데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니? 네, 자, 주계열성에서는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가 크다 이런 얘기인가? 네, 그 다음에 반지름, 그 다음에 질량 관계. 여기 반지름, 여긴 질량 관계. 반지름, 질량 관계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에서도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주계열성에서야.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 맞니?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 봐.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에 있는 주계열성, 이쪽에 있는 놈들은 질량 크고 광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 이렇게 되니? 음, 네, 맞지. 주계열성에서는. 이해됐어? 네, 그래서 주계열성의 왼쪽 위에 있는 놈들은 진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음, 알겠지?